포졸의 전술 분석 특집. 조선과 일본의 국력 비교입니다. 1592년 5월 23일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하여 동네 양산 밀양 언양이 네거스 도시를 단 일주일 만에 함락시킵니다. 조선군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쉽게 패배한 것일까요? 교과서에 나오듯이 오랜 평화가 지속되어 조선군이 약해진 까닭일까요? 아니면 일본군이 너무 강했을까요? 사실 조선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본의 침략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경지대에 4m 높이의 높은 성을 쌓고 한국성곽에선 보기 힘든 해저도 깊이 파놓았죠. 이는 당시 제3자의 눈으로 지켜본 유럽인의 기록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터키 이내 활과 같은 작은 활을 매우 잘 다루고 독을 바른 화살을 사용한다고 한다. 해변 일대의 성체는 방비가 견고하며 그곳에는 보유 가능한 많은 양의 탄약을 쌓아 놓았다. 병사들은 단단한 가죽 갑옷을 착용하였고 유럽인의 모자와 같은 철모를 쓰고 있었다. 이렇게 국경 방비가 강화된 조선이 그럼 왜 무너졌을까요? 우선 개전 후 일주일간의 전투에 투입된 병력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일본군에 비해 조선군의 병력이 너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이 국경지대에 많은 병력을 준비하지 않은 까닭은 당시 왜구에 대한 인식 때문입니다. 해적 집단인 왜구가 최대로 가용할 수 있는 병력은 1만 명 남짓이었기 때문에 방어는 수천의 병사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생각과는 다르게 실제 전쟁터에선 해적이 아닌 일본 정규군 16만이 침공하였습니다. 전투력의 정도나 조직의 규모가 해적 집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를 모르고 최대 1만 명의 적군만 상대할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일본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초한화였습니다. 일본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조선의 지도 제작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지도에서는 일본을 조선보다 훨씬 작은 나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 영토는 조선의 2배 규모였습니다. 이렇듯 부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조선과 달리 일본에는 이러한 지도가 있었습니다. 포르투갈과의 교류로 선진적인 지도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단순히 영토만 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이 많은 조선에 비해 훨씬 넓은 평야 지역이 있었죠. 도쿄 인근의 관동평야만 해도 조선의 충청도 넓이만 합니다. 이러한 넓은 평야는 군대에 공급할 곡물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도 온난다 습해서 쌀 생산량이 조선에 비해 압도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지역에 따라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인정하긴 싫지만 통일 신라 이후로 일본의 국력이 조선을 압도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일본의 최대 군사동원력을 1만 명 정도라고 폄하했던 게 결정적인 패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통치 시스템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각 고을의 수령을 파견하는 중앙집권적 체제여서 수령은 고을의 발전보다는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각 지역의 영주들이 생산력과 군사력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던 전국시대를 막 끝낸 상황이었죠. 이러한 차이 때문에 조선군이 여진을 토벌하려 1만 5천 군사를 동원하는데 국력의 90%를 총동원한 반면에 일본군은 도쿄가와 가문을 제외한 60%의 국력만 동원하여 16만 대군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과 일본의 국력 차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